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시 지하철의 평균 나이가 19살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 기대 수명이 25년에서 30년이라고 하니까 사람으로 치면 장년 혹은 노인이 다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개선 계획이 없다는 건데 안전하고 빠른 지하철이라는 이미지도 옛말이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월 18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대학생 기숙사가 유해 환경이라며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천막농성과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현희 강남구청장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시책방 퇴거를 두고 서울 미래유산에 대한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동구가 금호로 확장 공사 일부 예산을 확보했지만 건물주와의 보상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학생 기숙사 건립에 반대하는 성북구 동소문동 아파트 주민들의 목소리 어느덧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 초 건축 허가가 난 뒤 조금 잠잠해지나 했더니 최근 들어 반대 움직임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천막에는 주민들이 자리를 지키며 기숙사 반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천막이 들어선 건 지난 주말.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에 시공사가 정해지고 착공 일자도 구체적으로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착공계를 내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다가 천막을 짓고 반대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 일부는 지난해 아파트와 인접한 부지에 대학생 연합 기숙사인 행복기숙사가 들어선다는 계획을 접한 뒤 1년이 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생 기숙사가 인근 초등학생과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상가들이 이제 변화가 좀 일어날 것 같아요. 학생들 위주로. 일종의 호프집이라든지 아니면 당구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PC방이라든지 이러한 상가들로 좀 변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위의 환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도 아파트에 어린이들도 많이 살고. 기숙사 착공은 올해 안에 이루어질 전망. 주민들은 기숙사 착공을 철회할 때까지 천막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학생 기숙사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진기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시청 앞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미 성북구청에서 건축 허가가 나서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왜 서울시청 앞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물론 이 사업이 성북구청에서 허가가 떨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주민들은 1년 넘게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성북구청이 잘못된 행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성북구청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주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서울시청 앞으로 집회 장소를 정하게 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예. 저도 어제 취재를 다녀와서 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 착공을 저지시킬 때까지 천막 농성까지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이 기숙사 건설에 어떤 점이 잘못됐다는 입장이죠? 네, 우선 주민들은 이 기숙사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습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이 내세우고 있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해당 기숙사 부지 옆에는 근처에는 약 5천여 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예. 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약 3개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공간에 대학 기숙사가 들어선다면 이 공간, 이 근처 환경과 상권
정권들이 대학생들 위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인데요. 이러한 반대 목소리와 더불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청회조차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공원이나 녹지시설 또는 주민복지시설 등을 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올 초에 건축 허가를 내준 성북구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북구청에서는 이 사업 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당 부지가 구유지가 아니라 국가 소유의 땅이고 또 이 교육부 산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성북구가 나서서 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주민들은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북구의 설명이고 또 대신에 수차례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행복기숙사 같은 시설물이 들어서면 그 안에 있는 공공시설들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고 또 일종의 메리트를 주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주민들은? 네, 그렇습니다. 이 행복기숙사의 경우에도 이 기숙사 안에 들어서게 되는 헬스장이나 세미나실, 배드민턴장 등을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 기숙사에 입주하게 될 대학생들과 인근 초등학생들 간의 멘토링 프로그램도 계획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찌됐든 곧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시공사 측에 확인을 해보니 조만간 착공계를 성북구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11월 중순부터는 가림막 설치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인데요. 인근 초등학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주변 초등학교들의 먼지나 소음 등의 피해가 가는 건 어떡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는 학교들이 방학에 들어가는 12월쯤부터 토목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인근 학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설명입니다. 공사가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오는 2019년 중순쯤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고 2020년 3월 새학기를 맞이해서 750명의 대학생들이 이 행복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시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만큼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추가 취재를 통해서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앞 집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아무래도 700명이 넘는 학생이 들어오면 이 기존의 생활 모습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차후의 진행 상황 역시 이렇게 취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해봤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희 강남구청장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처음으로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열린 3번의 공판 준비 기일을 거친 후 열린 첫 출석 재판입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성시킬 목적으로 200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을 통해 문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허위글을 유포했다며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의 메시지는 이미 널리 퍼진 사실이어서 그냥 별뜻 없이 공유하자는 의미로 보냈다는 등의 신 구청장의 진술 내용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메시지 전달은 정치적 목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로 피고인은 전달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톡방의 전체 메시지는 탄핵 반대의 맥락일 뿐 문 대통령을 낙성시킬 목적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희 강남구청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에 열립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서대문구의 공시책방이라고 아십니까? 지난 1995년도에 문을 열어 지난 2013년에는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최근 명도 소송에서 패소해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오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대문구의 공시책방입니다. 지난 1972년 경희대 앞을 시작으로 1995년부터는 현재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문 서적과 사전 등 수만 권의 책과 시간이 멈춘 듯 곳곳에는 오래된 LP판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건물주가 바뀌면서 이곳의 임대료는 2배 이상 올랐고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뇌리에 거기 가면 그런 데가 있다. 그게 뇌리에 딱 박혀 있어서 새로운 데 가서 또 자리 잡아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려면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 장소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난달 21일 책방은 건물주와의 명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서울시도 이곳이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기업의 후원을 받아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상인들도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좀 그런 정책이나 방안들이 좀 정부에서도 많이 이렇게 시행이 돼서 원래 계시던 분들도 좀 자리를 계속 잘 잡아가고 이제 그 지역 활성화도 좀 같이 어우러지게 잘 됐으면. 하지만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서울시로서도 도움을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상권을 둘러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서울시 미래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대책이 없어 20년 이상 한자리를 지킨 영세 상인들의 설 곳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앞서 공시책방의 사례를 보셨지만 서울 미래유산 관리에 대한 허점은 선정 이후에 마땅한 관리 정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리와 지원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신승훈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선정한 미래유산 426개, 문화예술과 정치 역사, 시민생활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지며 이 중 시민생활과 도시관리 분야의 유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정된 미래유산은 올해는 66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소유자의 최종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선정 이후의 관리입니다. 공시책방처럼 건물의 소유자와 선정 대상이 다를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보존하도록 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후 임대료가 높아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그 시장 가격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유산으로 지적이 됐을 때 그러면 무형의 가치를 집주인 혹은 소유자에게 좀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구조는 소유자에게는 또 일방적인 양보를 이렇게 강제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현재로선 미래유산에 선정됐다는 인증서와 동판 표식이 전부인 상황. 윤구경 가옥의 경우 서울시가 매입해 전시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서울 미래유산에 대한 관리와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지원 대상이나 지원 세부 기준 이런 것도 마련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그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 보존 관리 쪽에도 좀 집중적으로. 서울 미래유산 제도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서울의 근현대 유산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치와 보존에 대해서도 관련 법이 없는 상황. 원형 그대로 보존할 것인지 고치고 없어지는 그대로를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후방에 낀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구조됐습니다. 구조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약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16일 경기도 연천군 정고급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했던 소아 1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기도 연천군 정고급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외벽 일부가 그을리고 차양막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최근 성동구가 금호로 확장 공사 사업에 필요한 170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서울시로부터 확보했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한 이후 별다른 성과가 없던 사업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보상비를 두고 논란도 예상됩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성동구와 중구를 잇는 주요 도로인 금호로입니다. 금호로 대부분이 4차로지만 신금호역 앞 120m 구간만 2차로입니다. 이 때문에 4차로에서 이어지는 교통량을 흡수하지 못해 상습 정체를 겪습니다. 항시 평상시더라도 여기에 지금도 보면은 여기 항시 마을버스가 쓰면은 이 노타리까지가 항시 정체 중입니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지난 2009년부터 1, 2차 구간으로 나눠 금호로 확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서울시로부터 총 예산 170억 원 중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1차 사업 구간인 신금호역 2번 출구 앞 건물에 보상비로 쓰일 예정인데 현재 보상에 관해 건물주들과 원만히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구간은 보상이 끝나는 대로 시로부터 추가 예산을 받아 착공할 예정입니다. 1차 구간은 올해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신금호역 3번 출구 방면의 2차 사업 구간은 7동의 상가 건물을 수용해 폭 16m에서 20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상가 건물의 철거가 불가피한데 성동구는 7동의 상가 보상비로 45억 원을 책정 중입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상가 실거래가가 3.3제곱미터당 1억 원에 가깝다며 7동의 건물에 대한 보상비 45억 원은 터무니없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평당 1억씩 매매됐어요. 60억에 매매됐어요. 저 건물이 한 칸 분양 하나 받는 것도 10억이에요. 지금 현재 어디 나가보세요. 어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디 가서 제가 이런 그거를 하겠어요. 제가 평생 이룬 그 건축물인데 이 하나가. 군은 건물주들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45억 원의 보상비는 감정평가액의 영업보상권까지 포함하는 금액인 만큼 증액하는 일은 없다고 말해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길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성북구 하월곡동 미아리 텍사스촌 종사 여성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성북구의회가 이와 관련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실태조사와 지원 범위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성북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에 대한 자활 지원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집결지 여성들의 반대 시위와 구체적인 집결지 실태 파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일부 의원들의 지적으로 결국 조례안 심사는 보류됐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이 다시 상정돼 결국 통과됐습니다. 일단 한정적으로 하월곡동 성매매 직결지를 대상지로 하고 그것이 시작으로 좀 나아가서 성매매 전반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대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성매매를 그만두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성북구가 교육과 홍보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성북구가 희망자 가운데 지원 대상을 선정해 생계 유지와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일부 용어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졌지만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지적된 구체적인 실태조사 방안 마련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실태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다 따뜻한 그 관심과 애정을 가진 실태조사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서울자치구 중 처음으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마련한 성북구에서는
의회와 구청, 여성인권단체 등이 TF팀을 구성해 집결지 여성들을 설득하고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 마포나루는 조선시대 한강의 대표적인 나루터입니다. 주로 새우젓과 소금 등을 유통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이번 주 마포나루에서는 전통 문화를 재현하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개최됩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한강의 대표적인 나루터였던 마포나루. 1950년대까지는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젓갈류가 이곳을 통해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마포구는 마포의 포구 문화를 재현하고 전통 문화를 살리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매년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를 마련했는데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번성했던 옛 마포나루의 모습을 재현함과 동시에 김장철을 맞이해서 서울 시민들이 값싸고 품질이 좋은 새우젓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올해 새우젓 축제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와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석하는 금혼식 등으로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축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거리 퍼레이드와 대형 새우김밥 만들기 등으로 주민들의 참여 기회도 늘렸습니다.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축제장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공덕동이라든지 또 용강동이라든지 이런 각 동별로 16개 동에서 참여를 해서 퍼레이드를 각 요소마다 저희들이 퍼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축제 기간 동안에는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20% 저렴한 가격에 전국 각지의 새우젓을 구입할 수도 있어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도시와 어촌의 상생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 어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업무 과중으로 자살한 서울시 공무원 사고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인 어제 공무원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이 국감 때마다 국감 자료 제출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이 선의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포기할 만큼 커다란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문제입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